자, 이분법으로 지금 기출문제를 풀어봤는데, 뭐 이제 감만 잡으면 된다. 지금 처음 풀어본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수없이 연습을 할 거고요. 뭐 이제 또 내가 이제 설명 안 한 게 있나? 지금 이제 빨간 거, 파란 거 하면서 넘어간 것들이 너무 많아서 또 설명을 안 한 게 있나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만 볼게요. 플레인 인터렉츄얼 에어키타가 의미하는 건 뭐냐고요? 어떤 학습 환경이라도, 아이고, 미안, 왜 이래, 아이고, 어떤 환경 다루는 단지 only가 붙으면 무조건 부정이죠. 데이터베이스 인스팅트나 또는 단지 즉흥적인 어떤 본능을 다루는 단지 이것만 다루거나 단지 이것만 다룬다면 어떤 학습 환경에서라도 당신은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에 반을 무시하는 거예요. 2분의 1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be bound to 부정사 반드시 실패합니다. 됐죠? 자, 그것은 나에게서 생각나게 해요. 재즈 기타리스트가 생각나게 합니다. 자, 아까 할 때는 갑자기 재즈 기타리스트가 나왔다는 건 사례라고 했죠. 그죠? 이제 조금 다르게 하려고요. 한 방법으로만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재즈 기타리스트 이렇게 형광펜이 많으니까 이렇게 뽑으세요. 그래서 비유를 통한 요지 제시 이렇게 쓰세요. 우리가 글을 읽다 보면은 지금 앞에서 주제문을 던졌어요. 왜 사례가 나왔으니까. 그죠? 그런데 너무 어렵게 썼단 말이야. 그 말을 계속 다시 쓸 건데, 그죠? 계속 쓰면은 좀 재미가 없으니까 비유를 통해서 쓰겠다는 얘기야. 됐습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가 글을 읽다 보면, 아, 얘가 비유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주제나 제목에 절대로 비유가 들어가면 안 돼요. 비유된 단어가 들어가면 안 돼요. 글의 주제에. 다음의 주제는 뭐냐? 요지는 뭐냐? 주장하는 바는 뭐냐? 1, 2, 3, 4, 5번 중에서 재즈 들어간 건 다 날려야 돼요. 아무리 맞는 말이라 하더라도.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영국인들의 마음은 바다와 같다. 바다는 멀리서 볼 때는 잔잔한 것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가서 보면은 거기에는 5만 가지 물고기들이 있고 파도도 치고 그저 터블런트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글의 주제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되는 단어는 뭐야? C는 들어가면 안 돼요. C 있는 것 일단 다 날려야 돼. 맞냐 틀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왜? 비유는 주제가 될 수 없어요. 근데 대부분은 어떻게 써요? 두 번째, 비유는 쓰세요. 1번, 주제가 될 수 없다. 2번, and로 연결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어쩌고 저쩌고 하고 영국인들의 성격과 and 뭐 c 해서 and로 비유가 연결된 것도 다 날려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야? 비유로 쓰인 단어가 들어있는 거는 어떻게 썼던지 간에 절대 답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정리합니다. 비유는 주제가 될 수 없다. 비유로 쓰인 그 단어는 다 날려버려라. 오케이. 이런 것들을 했던 얘기지. 글을 읽다가, 비유가 나왔네? 지금 같은 경우는 재즈 기타의 재즈 또는 재즈 기타리스트의, 그치? 비유를 했네? 그러면은 재즈든 기타리스트든 재즈 기타리스트든, 그렇죠? 나오면 다 날려버려야 된다는 얘기야. 주제가 될 수 없고요. 다시 말해서 그 재즈 기타리스트들은, 어,
저기 make it 해낼 수 없어요. 성공할 수 없단 말이야. 그럼 앞문장이잖아. 앞문장에서는 뭐야? 둘 중 하나만 하면은 성공할 수 없다 그랬잖아. 반드시 실패한다 그랬잖아. 이 말이 이제 성공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 뒷문장은 무조건 앞문장을 물어야 돼요. 앞문장에 한 말을 비유로 다시 쓰겠다는 얘기잖아. 조금 쉽게. 그러면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하나만 하고 하나를 안 하면 성공할 수 없다잖아. 그럼 if 이하는 뭐가 나와야 돼? 하나는 하고 하나는 안 하는 내용이 나와야겠죠. 그쵸? 맞죠? 그럼 재즈 기타리스트가 하나는 하는 거야. 이론만 알고 즉흥 연주를 하지 못하면 실패할 거예요. 하나만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만 하는 거죠? 이제 앞에 부분에 이제 처음 바로 이분법으로 했기 때문에 내가 다시 이제 그냥 설명을 한 번 더 해줍니다. 그래서 뒷문장은 하나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하나만 하면 실패한다는 말을 또 한 번 쓰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에 썸이 나왔어요. 아더스가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맨날 얘기하는 게 뭐예요? 썸은 특히 사람인 경우에는 썸이 사람인 경우에는 족 같은 새끼들이잖아. 썸은 저자가 생각하기에 저자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을 묶어서 썸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욕을 할 때는 반드시 욕이 들어가야 돼요. 독자할 때는. 그렇죠? 왜? 저자 입장에서는 욕하는 사람들이니까. 사람일 때는. 그래서 저자의 주장은 항상 아더스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저자의 주장은. 근데 이제 썸과 아더스 요렇게 썼단 말이야. 썸과 아더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유출을 해볼 때 물론 이제 여기서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저자의 주장하는 거는 아더스에 그래도 들어가야 돼요. 그럼 아더스에는 무슨 내용이 나와야 돼요? 즉흥연주 얘기 나와야죠. 재즈 얘기 나와야죠. 재즈로 지금 비유를 했잖아요. 그러면 썸은 재즈가 아닌 게 나와야 되고 아더스는 재즈인 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보통 글이 그렇다는 얘기야. 자, 그럼 몇몇 학교와 일터는 강조합니다. 뭘 강조해? 하나만 강조한다 이거야. 뭔지 모르겠지만 데이터베이스든 즉흥 연주, 즉흥이든 둘 중 하나만 강조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들은 하나는 무시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야? 즉흥은 무시한다는 얘기야. 됐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 반드시 실패한다고. 반드시 실패한다고. 반드시 실패한다고. 반드시 실패한다고. 다 똑같은 말이잖아. 지금 이분법으로 안 푸는 거예요. 알았죠? 다른 사람들은 강조한다. 뭘 강조해? 하나만 강조한다는 얘기야. 이 하나가 옌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만 강조해요. 뭐 없이, 다른 하나 없이. 하나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무시하죠. 뭘 무시해? 하나를 무시하겠죠. 하나만 하는 사람은 다른 하나를 무시하겠죠. 근데 그런 다른 하나들도 굉장히 뭐 중요한 건데 무시하겠죠. 기억하거나 저장하거나 어쩌고 저쩌거나. 당신은 아마 알 거예요. 누군가를 알 거예요. 누굴 알아야 돼요? 하나만 아는 사람을 알겠죠. 데이터베이스만 알든 즉흥 연주만 알든 하나만 아는 사람을 알 거예요. 그들은 하나만 알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재즈만 한다라는 얘기야. 음악, 재즈 뮤지션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즉 하나만 하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가질 거예요. 그렇죠? 이런 모습을 가질 거예요. 재밍하는 모습을 가질 거예요. 그러나 뭘 알지 못해? 나머지 하나는 모를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 완벽하게 내용 설명했어요. 풀 수 있겠어요? 더 어려워졌죠. 이렇게 설명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지문들을 이분법으로 보지 않으면
이게 이제 다 산으로 가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문제 풀려고 그랬더니 보기도 길고 특징이 뭐야? 보기도 길어. 읽기도 싫어. 지문을 읽었는데 둘 중 하나만 하면 실패한다는 건 알겠어. 그지?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분법인 눈으로 잡고 가지 않았다면 이분법으로 생각하지 않고 글을 읽었다면 이제 근데 뭐 어쩌라고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 하는지는 알겠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만 하면 안 된다. 우리 능력의 반을 무시하는 거다. 그러면 실패한다. 하나만 하지 마라. 이 얘기인 건 알겠어요. 근데 뭐 어쩌라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어쩌라고. 그리고 나서 보기를 다 읽으니까 이제 짜증 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야 돼? 찍신이 나타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찍게 되는. 그래서 어려운 문제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읽었을 때, 아, 대립쌍이 나온다면 대립쌍만 있는 건 아니야. 빨간 거 플러스 빨간 거와 파란 거가 대립쌍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분법은. 빨간 거와 파란 거가 인과관계로 쓰고 있는 것도 있고요. 곧 나와요. 빨간 거와 파란 거가 더해져서 노란 게 나온다라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분법의 형태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글을 읽으면서 이제 연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이분법을 해야 되는지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지금 다시 한번 읽어준 겁니다.